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룰 제목을 얼핏 보았을 경우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정리해 보면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 재건축사업구역 등의 정비사업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심의 및 평가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교육환경평가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2022년 6월 29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진 것입니다. 2022년 6월 29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장, 학교발전기금,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비사업조합의 발목을 바로 잡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는요, 오로지 교육감과의 협의만 제대로 거치기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서 여전히 많은 정비사업구역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내용을 이번 만남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공식 약칭은 도시정비법이죠.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은 교육환경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라 그 시행령, 그 시행규칙 일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 조례도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된 관련 내용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교육청의 규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환경평가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확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는 말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심의 대상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심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다음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확인할 내용은요, 바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은 교육환경법입니다.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바로 조합을 나타내겠죠. 정비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교육환경평가서를 대통령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시행령 제16조는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장이 아닙니다.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이 직접 조합을 상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조합이 교육장을 혹은 학교장을 직접 상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교육감이라는 것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요,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요. 모든 정비사업구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정비구역이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이 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경계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직선거리로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출입문으로부터, 여기에 출입문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입문으로부터 5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나머지 구역을 상대보호구역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학교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2021년 12월 28일 개정되어서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서 말이죠.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주어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교육환경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말이죠.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겠죠.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교육감은 말입니다. 해당 학교의장, 줄여서 학교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해당 학교의장의 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함께 제공하는 것이지 조합이 학교장을 직접 상대할 이유는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교육환경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감은 말이죠.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이죠.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조합에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조합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정리할 내용은 교육환경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2021년 12월 28일 개정되어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 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이 또한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어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학교장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서도, 그리고 학교장도, 학부모회도, 학교 운영위원회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약칭은 교육환경법 시행령인데 편의상 시행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정리할 내용은 제16조 제4항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리할 내용은 제16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윤곽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사실상 넣을까 말까 고민도 하였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두 번째 정리할 내용과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리할 내용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은 교육환경평가서의 포함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겠구나. 이 내용 중 그 어디에도 학교 발전 기금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먼저 교육환경평가서 포함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제2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 자료 및 현황. 제3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제4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바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내용별 작성 방법 및 작성 기준입니다. 예, 방금 전에 보았던 제16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연결되겠죠. 제1호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는요, 예, 이러한 것을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2호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는 말입니다. 예, 도표 등을 사용하여서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호의 내용으로서는요, 교육부령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호의 내용으로서는요, 역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말입니다.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렇게 연결되겠죠.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작성 기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 고시의 제목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말입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한정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5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장이죠. 예,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학교장은 직접 조합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육감에게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일 이내에 교육감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 다음 이처럼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자, 즉 학교장은 말입니다.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달, 3달이 아닙니다.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감께서는 말입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성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 작성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학교장, 학부모회 등이 직접 조합을 상대해서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규정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제2조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별표 1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 그 어디에도 발전기금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바로 별표 1이고요. 이는 제2조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입니다. 어때요? 그 어디에도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 어디에도 별표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옮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처음과 끝부분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옮겨 두었습니다. 필요하면은 인터넷에서 바로 관련 자료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조례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중 제6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9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이죠.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그런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럼 조합에서 직접 학교장과 협약을 맺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장께서는요, 직접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과 협약을 맺을 필요 없는 겁니다. 직접 거래할 이유 없는 겁니다. 교육감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요. 조합과의 관계는 말입니다. 단지 학교장께서는요, 교육감에게 자신의 의견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학교의 장은 말입니다.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는 더더욱 조합과 직접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조합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감일 뿐입니다. 예, 단지 교육감에게 학교장은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자신들의 의견만 제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등의 존중 협약 정도는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서로 약속 이행 등에 대해서 존중을 합시다라는 협약 정도는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2년 6월 29일 전에만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문서 중 하나였던 학교장 협약서 같은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약속드렸던 대로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발전기금이란 내용을 정리하고요. 이어서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이 내용에 관한 URL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곳에는 먼저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정의는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금금품, 그리고 조성금품으로 말이죠.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말입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 내용에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사항, 금지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2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4번째와 12번째만 이렇게 옮겨 두었습니다. 그 4번째 제한사항으로요,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이 조합에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장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강요해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번째입니다.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의 3의 2의 바목에
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금지 사항이 되겠죠. 그중 네 번째와 12번째를 이렇게 옮겨두었는데요. 12번째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규정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네 번째는 기부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네 번째는 모금입니다. 어때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혼자서라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그 관련 내용 간단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기부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학교 발전 기금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1조 제1항에 시장 군수 등도 말입니다. 시장 군수 등도 말입니다. 학교장처럼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조합에서는 이런 규정도 잘 알고서 시장 군수를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요. 제가 감기 끝에 목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귀에 약간 거슬리는 목소리가 되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제50조 제1항 이게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조합이죠. 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한다면 조합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